자, 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을 그 제품 갤럭시 Z 폴드 2를 가지고 왔어요. 기존에 갤럭시 폴드라는 제품에서 갤럭시 Z 폴드 2라는 후속작이 나온 것인데요. 이번에 언팩 발표를 보니까 굉장히 개선점들이 많더라고요. 사실은 갤럭시 폴드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접히는 핸드폰 첫 번째로 나오는 제품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조금 구매하기가 망설여졌었는데, 갤럭시에서 나온 폴더블 폰 두 번째인 이 Z 플립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폴더블 폰도 실사용해도 무리가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만져보는 제품이라서 일단 굉장히 기대감이 큽니다. 사실 이번 기회는 저도 정말 만져보고 싶었는데 제가 한번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점이 개선이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갈게요. 자, 그럼 먼저 간단하게 스펙부터 살펴보고 갈게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아시다시피 노트 20 시리즈와 스펙이 거의 비슷합니다.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에 12기가 램 탑재로 지금으로서는 최고 사양 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는 1세대는 4380mAh였는데 이게 살짝 상승한 4500mAh를 탑재했습니다. 그 외에 스펙 같은 경우에는 잠깐 멈춰서 사진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사실 근데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는 이 스펙 이상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돼요. 자, 일단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폴드 1세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로로 접을 수 있는 형태이고요. 이 색상 같은 경우에는 미스틱 블랙과 미스틱 브론즈가 나왔습니다. 미스틱 블랙 같은 경우에는 이번 노트 20 시리즈가 색깔이 정말 잘 나와가지고 만족스러웠었는데, 노트 20에서 보여드렸던 색상이랑 거의 유사하게 이런 고급스러운 느낌을 줘요. 특히 이 미스틱 브론즈 색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트 20에서 거의 다 팔렸다고 하나? 아무튼 굉장히 잘 나간다고 하죠. 그 이유가 헤이즈 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안개 낀 것처럼 그런 매트한 재질을 표현했기 때문에 이 촉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고 뭔가 약간 고급진 느낌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접었을 때 한 손에 쥐면은 딱 이렇게 쏙 들어옵니다. 블랙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느낌이고요. 진짜 색상을 너무 잘 뽑네요, 근데. 그리고 방금 접었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커버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1세대 경우에는 커버 스크린이 4.6인치였죠. 근데 요즘에는 타사 일부 제품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5인치 중후반 또는 6인치대 제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폴드 1세대를 리뷰하신 분들을 보니까 4.6인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작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Z 폴드 2에는 6.2인치의 슈퍼 아몰레드를 탑재했어요. 6.2인치라면 사실 일반적인 스마트폰 사이즈랑 똑같죠. 물론 이렇게 보시면은 화면 비율상으로는 세로로 더 긴 형태지만 다양한 정보를 담기에는 기존보다 훨씬 더 좋아진 게 맞아요. 참고로 이 세로로 긴 거 하면 빠질 수 없는 Z 플립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인데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요 정도. 여기가 Z 플립, 그리고 여기가 Z 폴드 2입니다. 실제로 사용했을 때에는 커버 스크린에서는 이 쿼티 키보드로는 약간 불편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 가로가 조금 좁기 때문에 약간 오타가 조금 나는 느낌입니다. 근데 커버 화면에서 천지인 키보드로 사용한다 라고 한다면 딱히 오타가 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1세대를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이거는 눈으로만 봐도 느낄 수 있는 개선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커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번 노트 20 울트라에 들어간 것처럼 고릴라 글래스 7이 들어갔고요. 후면의 경우에는 고릴라 글래스 6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부로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훨씬 더 충격에 잘 버티는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커버 스크린만 이렇게 변한 게 아니죠. 내부를 펼쳐서 이렇게 메인 스크린으로 들어가면은 와, 이거 약간 미니 태블릿 같은데요? 이 메인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7.6인치인데 가장 큰 변화점은 세 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는 이 Z 플립 때와 마찬가지로 울트라 씬 글래스가 들어갔어요. 이게 폴더블 폰을 위해서 들어간 얇은 유리이기 때문에 고릴라 글래스처럼 단단한 경도를 지니진 못하지만 이 기존 1세대보다는 훨씬 더 견고한 화면이에요. 하지만 Z 플립 때와 마찬가지로 구입한 분들에게 모두 무료로 보호 필름을 한 장 추가해서 부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는 거, 이거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는 아직 못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폴더블 하면 접히는 부분이 어떤가요? 이런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보면은 생각보다 잘 안 보여요. 이 화면이 켜진 상태로 사용하다 보면은 거의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주름이 잘 보이는 상황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화면을 켜놓고서 이렇게 옆에서 볼 때 이런 상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두운 화면일 때 빛이 비추는 경우, 이런 경우에 잘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사용을 하면서는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볼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어두운 화면에서도 사실 빛에 비춰야만 좀 잘 보이기 때문에 정면에서 보는 경우에는 크게 신경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메인 스크린 바뀐 점 두 번째로는 노트 20 시리즈처럼 펀치홀 디자인으로 들어갔습니다. 1세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위쪽에 카메라 베젤 부분이 들어가면서 화면이 좀 답답해 보이는 경향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인피니티 5 디스플레이를 채택하면서 확실히 이 시원시원한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메인 디스플레이 바뀐 점 세 번째로는 바로 화면 최대 주사율이 120Hz가 되었다는 거. 자, 이거는 진짜 박수 쳐야 돼요. 이게 120Hz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셨다면은 사실 일반적인 핸드폰 볼 때, 일반적인 핸드폰이라고 하면은 60Hz거든요. 그런 핸드폰을 봤을 때 뭔가 끊기는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120Hz를 본 순간부터는 다른 핸드폰으로 좀 내려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제품에도 120Hz가 들어갔다는 거. 자, 여기 설정에 들어가서 부드러운 모션 및 화면 전환 갔을 때 여기 최적화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에 들어간 것처럼 능동형 화면 주사율이 들어간 거예요. 자, 능동형 화면 주사율이 무엇이냐? 지금 여기, 자, 지금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지금 상단 화면을 찍고 있는 갤럭시 S2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120Hz가 들어갔지만 그건 고정형이었어요. 60Hz와 120Hz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였죠. 그런데 이 능동형 같은 경우에는 고주사율이 필요 없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사진 한 장 딸랑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120Hz로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죠. 왜냐면 고주사율이 되면은 그만큼 1초당 보여줘야 되는 그 화면 프레임 수가 더 늘어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조금 더 빨리 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보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그냥 한 장만 딱 보여주면 끝이잖아요. 이러면은 계속해서 고주사율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사율을 낮춰주는 거죠. 그러면 배터리를 아낄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럼 디자인 관련해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 거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정말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거, 그런 기능이 있는데 제가 아마 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영상, 그리고 아마 이 영상까지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심지어 최근 갤럭시 노트 20 이 활용법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갤럭시 하면 뭐다? 자, 이제 여러분 정답 맞춰야죠. 갤럭시 하면 뭐다? 멀티태스킹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팝업 화면이랑 분할 화면을 적절하게 잘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번 Z 폴드 2에서 화면 분할이 최대 3개까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팝업 화면까지 하면은 뭐 4개, 5개 창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같은 앱도 구현이 가능하다. 요거는 진짜 한 별표 한 4개, 5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보여드리겠지만 우리가 쇼핑할 때, 이럴 때 뭐 한 페이지에서 바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 이 제품, 이 제품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비교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한쪽에는 네이버 키고, 한쪽에는 크롬 키고, 뭐 한쪽에는 삼성 인터넷 키고, 뭐 이런 식으로 분할을 했었는데 이제는 동시에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항상 사용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인데, 이제는 인터넷을 사용한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인터넷 딱 열어주시고 여기 옆에 있는 멀티 패널에서 인터넷을 다시 한번 끌고 와서 아래쪽에 넣어주면은 같은 앱이 동시에 구현이 가능해요. 물론 이거는 이렇게 옆으로도 분할이 가능하고요. 자,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뭐 삼성 노트라던가 아니면은 삼성 인터넷 기본 앱들밖에 지원을 하지 않지만 이거는 굉장히 필요했던 기능이에요. 이것 외에도 MS 오피스 같은 어플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멀티태스킹을 잘 사용한다면 이렇게도 활용이 가능해요. 인터넷을 펼쳐서 뭐 원하는 걸 검색하고 노트 앱을 분할 화면으로 열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서를 작업하는데 사진을 그대로 끌어다가 사용하고 싶어. 이러면은 바로 붙어버리죠. 그러면은 인터넷으로 찾은 정보를 캡처 사진 그대로 끌어서 노트에다가 삽입이 가능합니다. 원래는 캡처를 해서 첨부 파일 열어서 이미지 파일 열어서 갤러리 들어가서 이 녀석을 붙여 넣었어야 하는데 이제는 그냥 끌어다가 놓기만 하면 끝난다는 거죠. 자, 추가로 멀티태스킹은 이렇게 3개까지도 가능해요. 3개까지 했는데도 이 왼쪽은 완전 풀 화면 다 사용하는 것 같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갤럭시 노트 20보다는 조금 작게, 혹은 갤럭시 Z 플립 이 정도의 사이즈로 분할 화면을 사용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넓게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한다면은 캡처 화면이 굉장히 좀 복잡해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캡처를 하고 나서 이 아래쪽에 지금 3개 아이콘 뜬 거 보이시죠? 이때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 녀석만 따로 캡처를 할 수가 있어요. 자동으로 딱 잘라주는 기능입니다. 이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래서 저장 딱 눌러놓으면은 갤러리에 들어갔을 때 전체 캡처, 이거는 첫 번째 캡처했던 거고, 두 번째 캡처에서는 이 녀석만 따로 캡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주 사용하는 그 레이아웃이 있다면 이쪽 가운데를 눌러서 여기 오른쪽 버튼, 요걸 누르게
누르게 된다면 방금 여기 보셨죠? 앱 페어가 저장이 돼요. 그러면은 제가 원할 때 언제든지 이 녀석을 클릭하면은 설정했던 그 레이아웃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레이아웃을 변경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Z Fold 2 멀티 기능에 굉장히 힘을 줬다라는 점 알아봤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접히는 걸 이용한 활용법으로 자, 이렇게 프리스탑 힌지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 자유롭게 거치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단순히 세울 수 있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플렉스 모드라고 해가지고 추가적인 UI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캘린더에 들어갔을 때 이때에는 이렇게 플렉스 모드로 하게 되면은 요 하단에 뭐 일정들이 따로 뜨면서 훨씬 더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진 같은 경우에도 찍고 나서 이렇게 갤러리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딱 접으면은 자동으로 이쪽에 갤러리가 떠요. 그래서 찍으면서 이렇게 바로바로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요것도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영상을 볼 때에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 메인 스크린 상단 쪽에 영상이 나오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컨트롤 바가 나옵니다. 그래서 영상 시청을 할 때 편리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평상시에도 이렇게 플렉스 뷰로 보기보다는 뒤로 가기를 자주 하는 강의 같은 콘텐츠를 볼 때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플렉스 모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가로 비율이 길어진 형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16대 9 비율의 영상에서는 사용 못하는 공간들이 조금 많아져요, 이 양쪽에. 그래서 조금 아쉬웠는데 이 가로가 21대 9 비율의 약간 영화 같은 컨텐츠는 비교적 알맞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카메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후면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카메라 탑재, 그리고 아까 보셨던 메인 스크린과 여기 커버 스크린에는 전면 카메라가 따로 있어요. 사실 저는 폴더블 폰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이런 태블릿처럼 카메라에는 조금 힘을 빼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1000만 화소, 후면에 트리플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각각 1200만 화소들로 뭐 S20나 아니면은 뭐 노트 20 울트라 이런 시리즈에 들어갔던 것처럼 6400만 화소, 뭐 1억 800만 화소 이런 건 아니지만 충분히 좋은 성능의 카메라를 탑재했어요. 그런데 이 Z Fold 2에는 카메라 화질 이상의 좋은 기능들이 따로 있어요. 이건 사실 이 Z Flip에서도 있었던 기능인데 이렇게 후면 카메라로 누군가를 찍어줄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이렇게 하면은 저는 지금 제 얼굴을 당연히 못 보고 있겠죠? 그런데 여기 요 녀석을 눌러주게 된다면 커버화면 미리 보기 켜짐이라고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딱 보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후면으로 찍고 있는 이 화면 보이시죠? 이렇게 제가 셀카를 찍을 때도 이렇게 보면서 찍을 수가 있고 확실히 커버 스크린이 더 넓어지다 보니까 이 화각 같은 거를 확인하는데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화면 접어놓고서 셀피를 찍을 때에도 원래는 이렇게 사진을 찍을 거잖아요. 아래에서 찍으니까 좀 이상하네. 아무튼 이렇게 셀카를 찍을 때 접어놓고 찍을 때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 때는 확실히 폭이 작아서 그런지 훨씬 그립감이 좋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에도 훨씬 편리하게 찍을 수 있고요. 이때 오른쪽 위에 셀피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이러면은 후방으로 촬영을 하는데 이때에는 UI가 커버 스크린에도 보이면서 이걸 보면서 바로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플렉스 모드랑 이 후방 카메라 요거를 이용하게 되면은 Z Fold 2로 이런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 놓고서 접은 상태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는 화면을 이렇게 보고 있겠죠? 한 손으로 기준점이 될 부분을 잡고 녹화를 누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슉 돌리면서 촬영을 하면은 부드럽게 움직이는 영상을 찍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프리스탑 힌지를 사용하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삼각대 없이도 딱 간단하게 이렇게 놓고서 촬영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게 높이가 충분하지 않다면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찍어야 된다는 점도 있지만요. 자, 여러분, 그리고 카메라에서 좀 독특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이쪽에 점 하나 보이시죠? 요거를 하면은 자동 프레이밍이라고 해서 이 동영상을 찍을 때 사람을 인식하고서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테스트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서 왔다 갔다 하면은 이렇게 지금 제가 움직이고 있는데 쭉 따라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화각도 이렇게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하면서 사람을 인식해서 퍼스가 따라옵니다. 이거 되게 신기하네요, 이거. 자, 결과물을 보면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쭉쭉 따라와요. 조금만 집이 더 넓었으면은 제대로 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얘가 저를 따라옵니다. 되게 신기하죠? 저는 이렇게 딱 세워놓고 있을 뿐인데 이 녀석이 알아서 이렇게 넓어지기도 하고, 아직은 이게 좁아서 지금 제 집 환경에서는 조금 테스트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저를 따라다니면서 이 프레이밍을 그때그때 해준다는 거, 이거 굉장히 스마트한 기능이죠.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한 명이 추가로
들어온다. 2인 이상이 되었을 때는 자동으로 화각이 딱 넓어져요. 이 사람을 인식해서 내가 화각을 변경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넓혀준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이걸 활용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뭐 2명이서 촬영을 할 때 딱 세워두고서 그냥 편리하게 웬만큼의 화각 내에서 이동을 한다면 자동으로 넓어졌다가 자동으로 줌인도 해주고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화면 레이아웃 및 크기라는 설정으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두 가지 설정이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일반 스마트폰 화면처럼 사용하는 거고, 왼쪽 화면으로 되게 되면은 내 파일 이쪽에 들어갔을 때 태블릿처럼 왼쪽에는 목차가 나오고 오른쪽에는 그 해당 컨텐츠들이 나오는 이런 모드, 이런 UI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새로 나온 삼성 갤럭시의 폴더블 폰 갤럭시 Z 폴드 2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사실은 1세대를 안 만져보고 눈으로 리뷰로만 봤거든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보다 훨씬 더 강력해져서 왔다라는 게 느껴져요. 특히나 제가 이걸 사용하면서 기억에 가장 남는 점은 이 멀티태스킹 기능이 굉장히 강화되었다는 거. S펜까지 지원을 했더라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사실 폴더블 폰에 이 정도의 멀티태스킹 기능을 줬다는 거는 이 삼성 개발자분들이 약간 걱정될 정도예요. 진짜 완전히 갈아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Z 플립의 후속작인 Z 플립 5G도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9월 18일에 출시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녀석들 저는 미리 받아왔습니다. 이 녀석들도 자세하게 다음번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기존에 있던 Z 플립보다 어떤 점이 변했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간략하게만 소개해드리자면은 디자인이 장난 아닙니다. 이 색상이 진짜 이거 색상 미쳤어요. 아마 다다음 영상쯤에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빠르게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트를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